인터뷰 1. 야, 나도 한번 할게. 인터뷰 1. 시키면 되지. 학교에서 하니까 더 긴장되네. 아, 참. 그러니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얘기를 하자면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는 그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가 주최하는 행사고요. 올해가 2회를 맡게 되는데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30일날까지 9일간 충무아트센터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 동대문 메가박스 등에서 이제 영화가 상영되고 또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함께 있게 됩니다. 올해 영화제 키워드를 두 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마포씨고요. 그러니까 뮤지컬 연출가이자 안무가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마포씨가 금년이 탄생 90주년이고 타계 30주년이거든요. 1927년부터 1987년까지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씨의 주요 작품들인 올댓 재즈, 캬바레 등의 영화를 상영을 하고 또 마포씨는 뮤지컬 쪽에서는 시카고의 안무가이자 연출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시카고가 영화화되기도 했죠. 그래서 시카고에 2002년에 만들어진 란마샬 감독의 영화도 상영을 하고 그 영화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27년작 무성 영화가 있거든요. 그 시카고 무성 영화를 재즈 오케스트라가 새롭게 작곡한 한국 작곡가 조윤성 씨가 맡으셨는데 그래서 개막작으로는 무성 영화 시카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무성 영화 라이브 시카고 1927이란 제목의 이제 그 무성 영화와 라이브 공연이 함께 가는 이벤트가 저희 영화제 개막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2016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뮤지컬 영화인 라라랜드를 팬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영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라랜드는 특히 싱얼롱으로 상영을 하게 되는데 싱얼롱과 코러스와 또 공연이 결합된 이런 형태이고 또 우리 영화제 섹션 중에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뮤지컬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이 있는데 이 섹션에서도 라라랜드의 레퍼런스가 되었던 라라랜드에서 인용했거나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영화들 그리고 대중성을 가진 고전 영화들을 Singing in the Rain이랄지 또 자크 드미의 쉘브르의 우산이나 로시포르의 숙녀들 이런 영화들도 함께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포 씨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라라랜드를 다시 한번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오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죠. 영화가 꿈이었던 적은 없고 네. 또 영화를 관객으로서 좋아하기도 했고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뭐 개인적인 취미의 일환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그 영화를 직업으로 택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네. 그래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영화 감독이기도 했고 네. 또 영화제 뭐 프로그래머이기도 했고 네. 또 영화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족한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면은 아마도 계속 영화를 더 찍었을 텐데 네. 일단은 두 편의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않았고 네. 특히 이제 두 번째 영화가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에서 냉정히 말하면은 현장에서는 퇴출된 거죠. 아, 네. 그럼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쩌면은 저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영화 감독으로서 세 번째 영화를 찍는 것보다도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영화를 찍은 다음에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 프로그래머 제안을 받았고 그때는 프로그래머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기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또 한국 영화제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셈이고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또 학교에 들어오게 됐고 학교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학교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없는 것이고
그 교육자로서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셈인데 근데 어느 작업이나 저는 기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상업 영화를 더 찍지 않냐면 첫째는 찍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24시간 365일을 전력 투구를 해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상업 영화의 연출이라는 감독이라는 그 역할인데 그것을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것과 시나리오를 그 교육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영역은 뭐 그것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육은 어느 정도 체계화된 지식이나 정보나 더 중요하게는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과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도 역시 우리 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어떤 분들은 워크숍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수업을 통해서 연출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학교에 네. 오기 전에 제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학교에서 한번 초청해가지고 옛날에 영상원 초기에 네. 수업에 와서 제 영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때는 아마 이름이 감독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과목은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신작을 개봉하면은 감독을 불러서 영화를 학교에서 상영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학생들이 뭐 질문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이 학교에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감독 자격으로 왔을 때 굉장히 그게 좋았거든요.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또 뭐랄까 일반적인 영화제에서의 관객과의 대화는 좀 다른 느낌으로 약간은 뭐 동업자 내지는 동병상련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온 이후로 그런 것을 한번 수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와서 쭉 보니까 영화과 학생들이 영화 찍느라 바빠서 영화 찍을 돈 만드느라 바빠서 영화 찍을 스텝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스텝 뛰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영화를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화를 열심히 보고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 6년째인가 7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포맷은 단순해요. 매주 수업 시간에 네. 주목할 만한 최근의 한국 영화를 1년 이내에 만들어진 상영을 하고 되게 감독이나 혹은 스텝이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 만들 때 희망사항이 있었다면은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 여기에 게스트로 오는 날이 왔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영화과 학생만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타원탁과 학생들이 들음으로써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뭐 나중에 제가 학교를 떠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김홍준 보수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거기 보면은 별로 안 유명해 몇 개 보면 안 될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제 특히 좋아하는 인기 폭발하는 유머가 있는데 혹시 유머 멘트 연습하시는지? 그 보시 나오기 전에는 네. 그냥 했는데 본 나온 다음부터는 그걸 의식해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요즘에 정말로? 보달통이 뜸해서 다시 평소로 돌아갔어요. 네. 저도 이렇게 심심할 때 들어가면 재밌더라고요. 네. 기억에 남는 보세에 적혀져 있는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내가 이런 말을 마저 했었지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 말을 정확히 워딩은 똑같지 않지만 잘 나갈 때는 즐겨야 됩니다. 저는 너무 겸손했더니 정말 못난 말던데요라는 게 특히 물론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자기가 성취를 했고 주위 사람들이 뭐 상을 탔다거나 뭐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다거나 뭐든지 좋은데 뭔가 주변에서 칭찬할 만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좀 즐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신적으로나 네. 또 육체적으로나 항상
건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학교는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또 특히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정말 규칙적인 생활이랄지 혹은 뭐 풍요로운 환경 같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좀 희생해도 되는 혹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비예술적인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그런데 세상이 점점 뭐 때로는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은 더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길게 보면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좀 건강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꼭 무슨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산으로 오르고 헬스를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낙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술가들인 것 같아요. 뭐 평범한 생활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자기가 예술가 혹은 예술과 관련된 삶을 되면은 자칫하면 굉장히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전공하기 전에는 영화를 즐겁게 보면 되지만 영화를 전공하고 나면은 영화 보는 것을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관객과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평범해지기 위한 때로는 그 특별해지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규율과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